랜섬웨어가 얼마나 위험하고 막기 어려운 코드인지 그 프로그래밍에서 설명드렸고, 어쨌거나 데이터는 보여야 되지 않냐. 그렇죠. 왜? 데이터를 인질로 잡으니까 당연히 인질을 보여야 그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고. 네트워크를 인질로 잡지 않아요. 네, 통신 네. 못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한 올리실 때 키워드 드셔야 돼요. 인질 잡히는 걸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충지가 데이터 보호 그리고 백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야 되고, 네. 네. 그럼 이제 백업이 필요한 이유를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데, 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보안 위협, 멀웨어 아까 악성 코드랑 동일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변종이 이제 해킹이 들어간 게 랜섬웨어, 네. 파일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막는다고 했습니다. 네. 랜섬웨어 등에 대한 글로벌 6원칙 정도가 있어요. 6원칙 많죠. 네. 랜섬웨어가 침해하지 못하는 백업 제품을 사용하래요. 랜섬웨어가 침해하지 못하는, 그냥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백업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네. 랜섬웨어가 침해하지 못하는 백업 솔루션. 두 번째, 네. 랜섬웨어가 차단 가능한 백신을 쓰래요. 네. 이것도 웃기죠. 네. 기술, 예. 다 뚫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근데 그걸 요구할 알면서도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네. 저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아, 네. 누군가 네. 만들어주겠지. 이 백신에 대한 건 이거예요. 이게 행위 기반이니까 예측할 수도 있지만 이상 동작을 감지하는 거고, 네. 이미 그러니까 알려진 동작은 센터에서 갖고 있다가 그 백신한테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적어도 알고 있는 녀석들한테 당하지 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당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백업 있으면 넘었을 수 있지만, 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네. 분명히 랜섬웨어가 침입하지 못하는 보안과 백업 제품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적어놓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뭘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메일 열지 마라. 윈도우 업데이트 알아서 PC 좀 보안 취약 좀 없애. 네. 라든가 이메일 링크 접속하지 말고 직접 뭐 이렇게 보안이 확인된 링크로만 접속을 해. 네.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보안 의식을 좀 고치시켜. 그러니까 두 개만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고, 네 개는 전부 다 솔루션을 막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막고자 하는 행위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네. 보안 솔루션들을 아무리 많이 갖춰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네네. 실수하면 뚫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평상시에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네. 관리 규약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그렇죠. 네. 교육을 정말 많이 하지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딱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안 모든 게 됩니다. 다 무산되니까. 맞습니다. 네. 저 백업 세일즈맨이지만 백업 안에서 데이터 날린 적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못하면 알고도 못해요. 네. 백업이 왜 중요한가? 데이터가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보호해야 되는 건 팩트고요. 네. 랜섬웨어 방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지불 후에도 복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커가 그거 100%다 복구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지점을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심지어 스파이웨어처럼 작동을 해서 데이터를 유출해 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불을 했습니다. 미안하게도 해커가 기업 자산 가치를 너무 상향 조정했네요. 얼토당토 않는 금액을 또 요구할 수 있죠. 네, 망해버렸어요. 돈을 지불하다가. 실제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꽤 나야나 사태. 네네네. 네. 해커랑 우리가 전화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5억인데, 그럼 안 돼. 좀 깎아줘. 이게 안 되잖아요. 내고가 안 돼요. 네네네. 3일 지나면 더블, 뭐 이런 거 쓰는 애들이라 네. 파산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다음에, 파산 안 해도 회사 명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 이랜드 사태 그러니까요. 얼마나 전산 담당자들과 그 기술자들과 벤더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복구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지만 신문에 계속 뉴스거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랜섬웨어 하면은 이제는 뭐 이랜드 사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네, 가뜩이나 고객을 직접 상대를 하는 세일즈 형태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 못할 부수적인 피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원상태로 돌리려면 스케줄 백업에 의해서 데이터의 유실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더 좋은 법도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다중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우리가 멀티팩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다중 로그인 방식이라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실시간으로 들러붙어서 해킹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악성 코드의 지능 이상의 복잡성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예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암호화가 여러 번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증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예 동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금 어지럽고 복잡한 행위들을 만들어주면 해킹하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백업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백업이긴 한데 원칙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네. 들어보신 내용인데 에어갭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갭. 네. 그러니까 1번 백업본과 2번 백업본 사이에 실제로 공기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 반절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당하면 여기까지 또 이렇게 바로 퍼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백업본을 접근하는 그 운용자, 사용자들을 제한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겠지. 뭐 사람에 대한 관리이기도 하고, ID 패스에 대한 네. 관리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백업본을 여러 개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3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3은 뭐냐면 들어봤다. 예, 여러 버전의 다른 시간대에 네, 백업을 네. 적어도 3벌. 네. 이라는 것은 각각 성격이 다른 매체의 2벌. 이거는 이제 테이프 네네. 디스크라든가 디스크인데 좀 원거리가 있다든가. 네네네. 아예 그냥 뭐 하나는 온프레미스에서 하나는 클라우드에서 뭐 이렇게 좀 괜찮아요. 네네. 그리고 하나의 저장소에는 버전이 다른 게 한 3개씩.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다른 위치에다 뭐 하나 갖다 네네. 소산을 시켜놓는. 예. 네. 그리고 백업 시간을 잘게 쪼개서 복구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예. 데이터 유실도 좀 줄이고 네네. 다운타임도 줄이고 네. 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이 됐죠. 랜섬웨어가 어려운 놈이긴 한데 네. 일단은 최후의 요충지로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을 갖다 놓으면 되겠네 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랜드 정도면 정말 엄청난 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어쨌건 세 번째 오른쪽 박스에 보면 백업 서버도 감염되어 주요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능했다니. 야, 백업 서버까지. 예, 3일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백업 네. 서버가 감염이 됐어요. 네. 이게 왜 이상한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 얘기인데 네. 되게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원칙을 다 지켰으면 백업 서버만 감염됐다고 해서 데이터 남아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다이아나 사태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네. 뭐 저런저런 절차로 왔대요. 결국은 사람이 취약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네. 배포관리 서버 통해서 윈도우를 감염시켰는데 하필이면 백업 서버도 윈도우였겠죠. 네. AD 뭐... 조인이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AD 조인이 돼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이디 패스워드 해킹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나야나는 이제 에레버스라는 그 제품이었는데 한 300대 정도의 고객 서비스 서버 중에 한 150대가 리눅스였다고 하고 네. 리눅스만 공격을 했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네. 사람의 계획이 들어갔다는 걸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네. APT 공격이었다는 점이 이 두 가지 사례의 네. 그러니까 큰 공통점이자 네. 복구해야 될 백업 서버가 당했다는 점에서 앞서 얘기 드렸던 백업 시스템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 보안 백업이라는 개념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얘기 드리면 백업은 이제 보안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예, 그 보안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요, 이제는. 그런데 해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복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중화라든가 다중화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죠. 그 나머지의 솔루션들은요, 해커가 어차피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해요. 근데 뚫고 들어갔는데, 또 뭔가를 해킹해야 돼. 해킹에 또 해킹이 들어가야 되네. 내가 이 회사에 접속할 수가 없는데. 네. 예, 그리고 뭐 해킹을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럼 기사가 뜨는 거예요. 복구했다고. 백업 솔루션이 있네. 네네네. 그래서 백업 솔루션을 보안 백업의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보안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으면요. 기사 내셔야 돼요. 기사 여러 군데 내셔서 자랑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잘 방어했다라고. 네, 우리 모르겠고 네가 들어와 봐. 나는 딴 건 뭐 다 뚫려도 나는 하나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안 뚫리는 솔루션이 있고 복구할 수 있어. 기사 무조건 내셔야 돼요. 네네. 선전해 놔야 돼요. 아니면은 뭐 못 뚫었지라고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면 복구가 가능하려면 이제 침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뭐 다중 패터, 멀티팩터 방식도 무서워하고 백업도 무서워요. 침입을 한다는 건 해킹 상황이잖아요. 네. 해킹이 들어왔을 때를 감안해서 IPS, IDS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백업 솔루션은. 네. 그리고 다중 인증도 연동해 줄 수 있는 그런 호환성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원래 그런 기능들이 다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백업 백업에 솔루션의 녹아 기능으로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게 뒤에 나오는데 백업이 안 되면 제가 얘기 끊으시도 않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맞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죠. 해킹 상황으로 들어오면은 IPS, IDS 장애 차단하고 탐지하고 차단을 해야 막아낼 거죠. 네. 또 다중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개하지, 그러니까 해킹 당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줄 수 있어야지 데이터를 네.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해커들이 백업 서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백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동영상부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잠시만요.
야, 애들 IT 교육 똑바로 시켜. 대낮부터 장이나 터트리고. 이리 와서 내랑 얘기 좀 하이소. 야,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 사. 랜섬웨어 막아주고 복구할 수 있잖아. 막아주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거겠지. 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되겠네. 백업의 방으로. 그 짝이 안 사장이요. 넌 누구야? 누긴 누야. 빗장이지. 전마가 랜섬웨어 걸렸는데 그 짝한테 받으라대. 준댔는데 석 달이나 밀렸어. 사장님, 저 시벌놈들이 랜섬웨어 뿌리고 이영내라 하오.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아오, 그때 살걸. 아야, 그거 줘봐라. 얼마라고? 원래 2억인데 좀만 손모가지 하나 깎아줬다. 1억 9천. 으이그 그람 되나? 어? 다들 고생하는데 출장비도 챙겨가야지. 늑늑하게 늦었다. 근데 니네 뛴지 않아.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까지 알아야 하니? 적 펜타킬. 다 썼냐? 야, 네트워크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하냐? 내 백업도 안 쓰는 새끼가. 혼자야? 어플라이언스야. 그 랜섬웨어 어떡하냐? 내 백업으로 이미 풀 백업 해놨는데. 이 자식!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 써라. 랜섬웨어도 못 뚫는다. 이거는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단계별로 설명을 했는데 각각 운용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눈에 들어오기 편하게 단계로 표현했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어떠한 랜섬웨어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냐? 네네네. 이건 아마 제안을 받으시거나 제안서를 보셨던 분들한테 익숙한 코멘트일 수 있어요. 네. 커스터마이즈드 된 레드햇 리눅스를 OS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 보안 인증, 그러니까 보안 기술 구현 가이드에서 네. STIG 기반으로 운영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NIST라고 해서 국립표준기술원, 미국 얘기죠. 예, 네. 그쪽에 표준 기술도 따르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자체는 본질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기반 공격을 최소화하고 공격자가 이제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액세스를 최소한 방지하는 방법을 위주로 보안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표준 기술 보안 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레드햇 리눅스는 일반 레드햇 리눅스 혹은 윈도우보다 더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네. 걸 첫 번째로 들고 있어요. 네. 레드햇에서 권장하는 표준화 가이드를 따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SDCS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베리타스가 아니잖아요. 시만텍 데이터 네. 센터 시큐리티라는 보안 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백업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속성 IPS, IDS 그리고 여러 가지 서드 파티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다중 인증 체계든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겨줘야 되는 인증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어플라이언스 안에 담겨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굉장히 딱딱하게 하드닝 되어 있어요. SDCS라는 툴에 네. 의해서. 네네네. 네. 원천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뭐 CCTV라고 했는데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애초에 다른 동작을 막아버립니다. 백업 관리자의 백업 동작 이외의 것들은 아예 막아버려요. 네. 스토리지 안에 있는 디스크 안에 있는 백업본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못 들여다보게 암호화를 걸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업 서버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백업 데이터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다. 윈도우인데 AD까지 조인돼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AD 조인 안 돼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러면은 해킹을 방어하는 방식이 IPS, IDS가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 그걸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사실은 두 번째지만 이게 모든 거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예, 네. IDS, IPS를 탐지할 수 있는가? 어떤 네. 솔루션들은 탐지만 가능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탐지는 했어요. 근데 탐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그렇죠. 행위를 또 해야지. 솔직히 탐지만 해주는 것도 고마워요, 저는. 근데 그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탐지 뭐하러 탐지를 하나?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각각의 데이터들은 또 안전하게 보호돼서 감염되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버려요. 그럼 그럼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테이프, 아까 321 원칙 중에 네. 에어갭을 만들 수 있고 딴 데 보낼 수 네. 있고 다른 매체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주요한 게 테이프인데, 네. 테이프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안전해요.
왜냐하면 백업 서버가 당해도 테이프는 살아있어요. 얘 마그네틱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살아있어요.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네요. 그 백업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카탈로그 DB라고 네. 그걸 백업 서버가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솔루션들. 복구가 안 되겠다. 네, 대부분의 솔루션들. 물론 카탈로그 DB도 테이블을 넘길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엔진 역할을 하는 백업 서버가 동작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냐면 동급 서버 하나 가져와. 빨리 깔아 다시. 근데 카탈로그 DB가 없어서 복구가 느리겠는데 어떻게 네. 읽어내냐면 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테이프에서 임포트 방식으로 읽어내요. 근데 테이프 드라이버 하나네요. 느리긴 하지만 되긴 된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느린 거네요. 네, 제가 아는 모 사이트도 그렇게 복구하다가 결국은 많은 것들을 유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렇지. 되긴 돼요. 근데 되는데 뭐가 불편한지 설명을 안 해요. 데이터는 살아있습니다. 네. 테이블에도 있으니까 이중 보관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전 그런 세이즈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예, 애초에 막으면 막았지. 네. 아니면 완전히 뚫리는 방법을 얘기 드리고 말이지. 그럼 여기서 또 뚫리는 방법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전화 통화하면 그러면 그러면 못 막아요. 솔직히 아직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은 해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호 님도 관리자랑 넘어가면 백업 복구에도 다시 걸린다고 하는데 저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면 더 못하는데 일단 아까 그 2단계에서도 넷백 어플라이언스는 어쨌건 ADS니까 AD 조인이 안 돼요. 그리고 AD 조인이 돼서 해킹을 당한 윈도우 서버를 할지라도 혹은 AD가 끊겨 있는 상태로 할지라도 뭔가 어느 다른 루트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면 언제든 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 조인 아예 못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리눅스지만 루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어드민 계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알려진 계정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도 됐다고 했죠. STIG라든가 NIST 표준 규약에 따라가지고 레드햇에서 보증하는, 권장하는 가이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사 포트, 21번 포트 같은 것도 막혀 있어요. 물론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장비 같은 것도. 그때는 이네이블 시키고 디세이블 시키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상태에서는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동작을 못 들어오게 해요, 다른 액팅들이. 근데 들어왔다 쳐도 1차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SDCS 기능에 의해서 SDCS 기능에 의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 아마 장비의 소유권 기반 아이디 패스워드일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투팩터는 아니고 콤팩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두 번째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볼 때 이미 해킹을 막는 거예요. 그때 이미 탐지를 한 거네요. 그게 아까 저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다 모든 걸 옮겨버렸어요. SDCS에서 얘기해준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다 오픈해주고 모든 소스 뭐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되면 못 막아요. 그리고 아예 못 막음과 동시에 거기까지 상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랜섬웨어는 100% 못 막는다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한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해커가 저기는 넷백 어플라이언스 사용하고 있고 버전이 몇이고 담당자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먼저 쟤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랜섬웨어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본격적인 배포 방식의 랜섬웨어가 아니라 해킹이 들어오면 그 해커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100%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노리고 들어왔을 때 얘는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침해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포인트인데요. 작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넷백업은 뚫린 적이 없답니다. 랜섬웨어에 의해서. 말씀드린 넷백 어플라이언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SDCS 기능이 있는 건 어플라이언스만이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넷백업 소프트웨어 방식의 구성에서도 웜 스토리지 기능도 구현됐고요. 최신 버전에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도 서드 파티 다중 팩터, 투 팩터 방식의 서드 파티 암호화를 지원해주는 기능이 올라와서 비록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중 인증을 걸 수 있고 최신 넷백업 버전에서는요. 그리고 웜 스토리지 기능에 의해서 데이터 스토리지 풀을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과연 암호화되는 것까지 막아주지 못하겠지만 어쨌건 데이터까지는 보호해줄 수 있는 것도 강화된 거고요. 또 다른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AES 이 약자가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라서 고급 암호화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암호화 방식을 쓰고 있어요. 256비트의 길이에 암호화 키의 길이가 이제 256비트라는 암호화 방식이고 아주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작은 공간만을 소모하는 그런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런 암호화 시스템이 좀 탑재되어 있기 옛날부터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에 대한 제공, 서드파티 이제 인증 시스템에 대한 연동,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장비 같은 경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IPS
SDS 탐지 및 방지 기능화, 그리고 뭐 다중 인증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OS가 보안이 강화된 OS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랜섬웨어로 아직까지 침해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강력한 기능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다른 장비와의 비교 장표인데 그 타 제품들은 뺐어요. 음. 중요하니까 볼드체로 만든 건데요. 네. 이거는 볼드체를 보시면 IPS IDS 기능이 네, 들어가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하드닝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STIG 표준 커스터마이즈드 OS. 네네네. 서드 파티 인크립션 키를 연동해 준다고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팩터 인증 이상을 연동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호환이 안 되는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디텍션 리커버라고 있는데 베이터스가 넷백업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앱타라는 이제 IT 아날리스틱 툴도 있는데 네.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네. 자원을 분석해서 현황을 알려주는 솔루션이에요. 음. 네, 솔루션을 통해 얹어가지고 디텍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리커버도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복구도 굉장히 복잡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자동화시켜서 한 방에 버튼, 좀 극단적으로 버튼 하나로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복구의 신속성도 훨씬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죠. 예, 특히 뭐 디텍션 같은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리스틱 툴이 있어도 되지만 솔직히 없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상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백업되는 데이터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원량이 늘어요. 어제 봐도 오늘 백업 상태가 이상해 보여요. 뭔가 좀 늘고 네, 시간도 네, 네. 오래 걸리고 이상해 듯한데 네네. 평상시보다 이 용량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면 감염됐을 가능성이 그래도 네. 지속적으로 오래 된다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누군가 분석을 안 해주니까 앱타 같은 툴이 필요한데 자동화로 갔으니까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예민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전산 담당자가 그렇게까지 쉽지 백업만 보고 않죠. 있어요. 네. 백업 됐어 오케이 하고 딴 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전선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매우 큰 매우 기업. 예. 네. 그리고 그 백업만 지켜보고 이상 상태가 있으면 유관 부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런 상태가 우린 전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그 보안 백업의 기능을 좀 설명드리면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그 세 가지 기능, SDCS 그리고 뭐 암호화 기능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레드의 기능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만텍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는 툴이었고요. 왼쪽 하단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7,000번 이상의 해킹 시도를 모두 막아내서 안정성을 보장받았다. 블랙캣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블랙캣 해커입니다. 화이트햇 해커가 아니라 블랙햇 해커들한테 시도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랙햇 해커에 대한 세미나도 가끔 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250명인가 질의했을 때 물어봤을 때 답변된 게 두 가지였어요. 제일 해킹하기 어려운 데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백업이 언제든, 그러니까 복구가 언제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백업을 열심히, 그러니까 해킹을 열심히 했는데 알았어 이러고 복구할게 이러고 끝내는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또 제일 우선순위 뭐냐면 인증 방식이 다중으로 돼 있는. 뚫고 들어가기 매우 어렵겠네요. 지식 기반의 1차, 소유 기반의 2차, 투팩터 이상, 아니면 그 다음에 생체 인식까지 가면 그냥 그걸로 뭐 해킹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사실. SDC. 또 얘기하네. SDCS를 비활성화하면은 이렇게 뚫린다. 원래 이장표가 넷백업 표준 제한사에는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한 페이지가 추가된 것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기 좋죠. 그리고 활성화하니까 이제 또 화면도 또 검은색이에요. 블랙햇 해커를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활성화하고 되니까 지켜낸다. 이거 표준 제한서에 이렇게 당당하게 넣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어쨌건 막아왔고 앞으로도 막을 예정이고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고 100%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서 100%를 막아냈다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죠. 그간에 검증된 걸 충분히 한 7, 8년 봐왔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추가된 겁니다. 7, 8년 만에 한 페이지가 추가된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장표 보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검증된 거니까 막았으니까.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랜섬웨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백업이 왜 필요하고 그렇게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는
백업 솔루션이 내 백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들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네네. 기억하시기 편하게. 네. 어쨌거나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매하고 설득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뭐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네. 랜섬웨어는 본질적으로 속성 그 세 가지에 의해서 그 중에 네네. 못 막습니다. 네, 바이러스, APT, 암호화 그거 네네. 세 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네. 그럼 하나만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늘 인질로 삼는 게 데이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백업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요즘 추세는 백업 솔루션도 뚫립니다.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보안 네. 백업 솔루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보안 백업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IDS, IPS, 네. 그리고 다중 인증, 그리고 서드 파티, 뭐 멀티 팩터 인증까지 가능한 솔루션이었으면 좋겠죠. 네. 뭐 그게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이기도 하고 네, 넷백업 연동- 소프트웨어이기도 네네. 하고요. 다른 네네. 서드 파티 툴과 연동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신뢰도에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돼요. 네.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 전문 파트너의 숫자, 네. 점유율, 한국의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음, 그리고 여지껏 뚫려본 적이 있느냐. 음, 어제 나온 보안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네. 저희는 10년부터 세일즈를 했어요. 네. 어제 나왔던 거면 여지껏 뚫려진 바 없습니다라면 하루 지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10년 동안 뚫려진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뢰도의 차이가 있겠죠. 네,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는 아마 딱 대번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옛날에는 어느 회사의 이 제품의 이 엔지니어가 좋으니까 나 이 엔지니어를 해 라고 했지만 지금은 제조사라든가 파트너들의 양, 전문성,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 믿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특히나 백업 부분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음. 국내에서는 데이터스가 잘 세일즈 된다면 모르겠는데 글로벌 네, 뜨니까요. 글로벌리 뭐 IDC나 가트너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라서 순위가 다 틀려지기도 하지만 네. 늘 소프트웨어 부분과 어플라이언스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랭크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신뢰성은 믿어주셔도 되고 네. 그 툴은 시만텍 제품이에요. 보안 전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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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믿어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베리터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린 적이 없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표현을 좀 죄송하죠.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